전하의 시신을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신이 반드시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후환이 두렵지도 않아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린 어떡해요? 아버지 무서워요. 우리 어떡해요? 그럼 전하를 이리도 차가운 강물에 그냥 두게 한단 말이냐? 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 1457년 바람이 차가워 코끝이 시려지는 10월의 어느 날 강원도 영월입니다. 강물에 떠나간 시신을 붙잡으며 울고 있는 이 남자 엄흥도. 전해지는 이야기는 엄흥도가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건져 장례를 치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실록에 기록된 것은 단 한 문장, 한자로는 13자가 전부입니다. 단종이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흥도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흥도, 그는 정말 단종 곁을 지켰던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충신으로 칭송받게 된 인물일까요? 오늘 조선별체는 왕과 사는 남자 엄흥도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록은 단종이 영월에서 죽은 1457년 이후 단 한 번도 엄흥도라는 인물에 대해 거론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59년이란 시간이 흘러 중종실록에 처음으로 엄흥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상군 마마께서 어찌 이리도 초라하게 묻혀 계시는 겁니까? 전하 사람들 말이 노상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고을하전 엄흥도라는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갖춰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노산군의 묘를 보고 나니 애통에 눈물이 나오. 엄흥도 그자 훌륭한 자일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록 속 단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실록은 단종의 묘와 엄흥도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제 노산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소. 그런데 이미 60년이나 지났고 모두 쉬쉬했던 그 일이 드러나기야 하겠소?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영월의 호장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확실치는 않소. 그래도 노상군 관련 유일한 증언이니 기록해둡시다. 다만 확증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적어둡시다. 그렇지만 중종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왕들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난 후 10년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에게는 늘 이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영모더냐? 너는 정당하게 왕이 되었더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권을 잃고 초라하게 죽어간 비극적인 왕이었던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돌아가셨어. 이제 난 혼자야. 혼자 해내야 해. 왕이지만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구나. 단종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숙부였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영모 죄인을 엄벌에 처하라! 상왕의 호칭을 거두고 노산군으로 삼아 영월로 보내라.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죄인이 돼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이 고독한 섬에 내가 버려졌구나. 그런데 그때 이 소년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폐위된 노상군이시구나. 저렇게 어린데 이 아픔을 어찌 감당할꼬? 영월의 호장 엄흥도입니다. 소신, 영월의 호장 엄흥도라고 하옵니다. 에휴, 이 어려운 형편에 많이도 모으셨소. 다들 고생 많았소. 이 어려운 땅에 노상군께서 유배를 왔다고 하오. 우리가 잘 돌봐드립시다. 그는 고을의 세금과 호적을 챙기던 말단 관리인 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벼슬도 낮고 힘도 없는 엄흥도에게 유배온 소년왕 단종을 곁에서 감시하라는 임무가 떨어진 겁니다. 감시자와 죄인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457년 영월 청령표의 칠흑 같은 밤입니다. 전하, 왜 저희를 버리셨나이까? 다 내 잘못이야!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거지? 나가봐야겠다. 노산군의 애통함이 마을까지 전달되었구나.
괴로워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하를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고맙소. 살아내겠소. 앞으로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중종 11년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단순했던 어몽도의 이야기는 384년이 지난 고종 37년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남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실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록 속 작은 이야기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감동적인 많은 이야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 어몽도를 전설적인 충신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 가냘프고 고운 손가락을 지닌 노상군이 저리도 불쌍하게 강물에 버려지다니. 전하, 제가 편히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모장 혼자 시신을 등에 업고 산을 오르는데 우리가 밤에 몰래 가서 도와줍시다. 전하,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하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전하 너무 불쌍해요. 어쩌면 우리는 충신 어몽도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단종의 마지막을 함께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 중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신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실록 기록마다 어몽도의 후손에 대해 언급할 때 찾기가 어렵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 후손이 끊어졌다 이런 식의 기록이 계속됩니다. 왜 그들은 조정에서 찾기 어렵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을까요? 아버지 우리 도망가요.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요. 아버지 우리 도망가요. 어서 짐을 싸거라, 어서! 밤길에 나서야겠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발길 닿는 곳으로 가보자꾸나. 어몽도는 단종 사후 59년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들려오는 감동적인 서사를 가진 인물이었다면 250여 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충절을 가진 신화적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전하, 어몽도의 충성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관직과 은전을 내리셔야 합니다. 단종을 보기하고 어몽도를 충신으로 사육신과 함께 장절사에 모셔라. 전하, 잡된 무리들의 자녀도 벼슬을 갖는데 어찌 어몽도의 후손은 벼슬이 없는 것입니까? 어몽도의 충절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예에 따라 재향이 끊기지 않게 하라. 역사는 그의 이야기를 더욱 깊고 짙게 만들어 충성스러운 신하란 어몽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어몽도, 그는 정말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지키고 싶었던 충성이라는 가치를 가진 인물로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선별체였습니다.